뼈 때리는 남자의 뼈 때리는 관절 이야기. 의학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뼈대남입니다. 수술 전에 꼭 보세요. 제발.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척골 충돌 증후군을 치료하는 척골 단축 절골술입니다. 우리 손목에는 뼈가 몇 개 있을까요? 손목에는 요골과 척골, 그리고 8개의 손목 수근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목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요골과 척골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요. 대개는 척골의 길이가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척골 양성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개의 손목뼈 중에 하나인 월쌍골과 척골 사이에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TFCC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은 보통 손목을 이렇게 척골 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할 때, 망치질을 하거나 문고리를 돌리거나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동작을 할 때, 혹은 책상을 짚고 일어설 때 등의 동작에서 손목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손목을 통해서 전완부까지 힘이 전달될 때 척골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척골 측을 통해서 전달되는 힘이 많아지게 되고 관절 내부에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충돌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 마모가 일어나게 되고 주변의 인대들의 파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척골과 월쌍골에 직접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척골과 월쌍골이 만나는 부분에 연골 손상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골관절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퇴행성 병변입니다. 약, 주사 등의 치료로 일시적으로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척골과 월쌍골 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파열, 척골 골두와 월쌍골의 퇴행성 연골 병변은 다시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수술이 매우 의미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척골 충돌 증후군의 기준 치료법은 척골 단축술입니다. 척골이 요골에 비해서 다소 길어서 척골의 관절면이 높아서 병변이 생기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척골 길이를 단축시켜 줌으로써 척골과 월쌍골 사이에 걸리는 부하를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척골 길이를 줄여준다는 말은 관절막과 인대를 당겨줌으로써 팽팽하게 긴장을 줘서 손목 관절의 안정성을 얻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손등에 뼈가 튀어나왔다, 덜렁거리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하는 분들도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시에 관절 내시경으로 너덜너덜해지고 구멍이 난 TFCC를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시술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52세 남자 환자이고 전기 작업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손목이 오랫동안 너무 아파서 내원하셨습니다. 수술 전 엑스레이를 보면 척골의 높이가 높은 척골 양성변이를 보이고 있고 척골 골두 부분과 월쌍골에 음영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골미란이 생긴 소견을 보입니다. 손목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TFCC를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변연 절제술을 시행해 줍니다. 이제 관절경을 빼고 척골 단축 절골술을 합니다. 보통 척골을 4mm 정도 단축시키는데요. 수술 전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반대쪽 손목과 척골 양성 변이의 정도를 고려해서 얼마나 척골을 단축시키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단축을 위해 잘라낸 뼈의 모습입니다. 마치 고깃집에서 나오는 얇게 썰어 놓은 마늘처럼 생겼죠. 이제 절골면이 잘 유압되도록 양측에서 최대한 압박하는 힘을 가해준 상태로 금속판을 고정합니다. 금속판을 손날면이나 손등면보다는 손바닥면에 대는 것이
금속판이 뼈에 접하는 면적이 넓어서 안정적입니다. 또 이 부분에는 근육이 많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금속판이 만져지거나 닿아서 불편감이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입니다. 수술 전과 비교해서 척골의 관절면의 높이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손목의 각도도 반대쪽과 비교해서 똑같이 잘 나오시고, 본업인 전기 작업을 하실 때 손을 많이 써도 이제 통증이 훨씬 나아졌다고 하시네요. 저는 수술 후 3주간은 장상지 부목 착용을 꼭 시킵니다. 이후 3주부터 6주 사이에는 단상지 부목으로 바꾸어 고정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부목이기 때문에 손목과 팔꿈치의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은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서히 가능합니다. 다만 부목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상생활, 즉 가벼운 집안일, 운전,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것은 수술 이후에 적어도 6주 이상은 지나야 가능합니다. 육체적 강도가 있는 일이나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지나야 가능합니다. 금속판을 꼭 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속판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에 살이 없거나 팔이 얇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금속판이 더 크고 두껍게 느껴지기 때문에 피부 아래에서 만져질 수도 있고, 딱딱한 물체에 세게 부딪히면 유난히 더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를 고민하는데요. 그러나 제거를 할 때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빼면 안 됩니다. 척골 단축 절골술 부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톱으로 썰어서 만들어 잘라낸 단면입니다. 골절이 발생해서 똑 부러진 부위를 그대로 맞춰서 고정시킨 경우에 비해서 억지로 톱으로 잘라내서 고정시킨 경우는 아무래도 더 잘 안 붙습니다. 톱으로 자르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절골술을 한 부위가 뼈에 아구가 딱 맞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골 단축 절골술을 하고 난 후에 금속판 제거 수술을 했다가 다시 예전 수술 부위가 골절되는 경우들도 가끔 보이곤 합니다. 그러므로 꼭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금속 제거 받으시고요. 제거 수술 전에는 CT를 찍어서 100% 뼈가 잘 붙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손목의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치료의 기본 원칙인 척골 단축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목 통증 있으신 분들은 힘들게 참지 마시고 관절 전문 병원이나 수부 전문 병원에 가셔서 손목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세요.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 봐주실 겁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